어떤 인간의 의지는요, 사람의 의지는 총량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맞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중력, 이런 어떤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에 그 집중을 하겠다, 또는 체력, 이런 것들, 우리의 집중력과 뭐 아니면 우리의 체력들, 뭐 이런 것들은 총량의 법칙을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야. 팔굽혀펴기를. 근데 내가 한 20개를 할 수 있네? 그러면 나의 총량은 20개인 거지.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계속 꾸준히 한계치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20개밖에 못하는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막 한계치까지 되게 힘들 때까지 하고 나면 며칠 정도가 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의 개수가 늘어나요. 25개, 30개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그럼 그것은 우리의 체력이 좋아지는 거고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계속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들 수 있다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뭐 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할 때 거기에 책상에 앉아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그런 거 되게 힘들어했어. 이런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물론 이제 동시간대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산만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오히려 그 부분도 점점 자기 몸에 맞게끔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집중력 그리고 그 체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은 점점 증가돼야 되는 부분인 건 맞잖아. 팔굽혀펴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20개를 할 능력이 돼. 근데 5개만 하는 거야. 5개만. 5개만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또 5개를 해요. 그 다음날 또 5개를 해요. 자, 이 총량이 늘어날까? 총량이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수학 문제도 똑같아. 우리가 수학 1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수학 1을 하면서 나의 총량을 높이려면 나의 한계치까지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계속 풀면, 물론 쉬운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고 개념적으로 약간의 탄탄해지는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만 많이 풀었을 때 이 총량들이 늘어날까? 총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총량이 탄탄해지겠지만 그것이 늘어나는 게 그냥 약간씩만 늘어날 거라고. 그럼 뭘 해야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풀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때는 나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야. 수학에서는 절대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나 이런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못 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문제가 풀이식이 없이 비어있다면 그거는 총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데 막혀. 그렇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어쨌든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학의 한계치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순간 다음번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점점 수학적 능력의 총량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려운 문제에도 계속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총량이 안 좋은 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내가 밥을 먹는데 나는 오늘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한 번 먹을 때 한 그릇을 먹고, 그 다음에는 한 그릇 먹고 나서 뭐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으면
우리의 위가 점점 커지겠죠? 점점 위대해지겠죠? 자, 안 좋은 총량도 있는 건 맞아.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30분 동안만 해야지. 그때는 그 30분이 정말 꿀 같은 시간일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습관이 되면 나중에 30분을 해도 되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요. 그럼 또 1시간이 또 부족해진 것 같고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게 돼도 계속 부족한 게 느껴지죠. 그거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고 안 좋은 쪽으로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야. 우리는 좋은 쪽으로 총량이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습관인 거고요. 그 습관이 한계치까지 좋은 쪽으로 한계치까지 계속 총량을 키워나가다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2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그리고 실제 고3이 된 수업 시간이 됐을 때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체력 그리고 그 집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건 아닌 거야. 하루아침에 팔굽혀펴기 20번 하던 학생이 팔굽혀펴기를 200번을 할 수는 없다고.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닌 거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지만 나중에 실제 고3 수험생이 될 때도 지치지 않고 뻗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량의 법칙 좀 인지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새길로 빠져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의지는 이런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만 인간의 감정은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총량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냐, 기분이 좋지 않냐 이런 것들이죠.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은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최근에 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러니까 몇몇 그런 연예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막 댓글 막 안 좋게 막 열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보다 보면 되게 감정이 무너지는 거잖아. 멘탈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총량의 법칙을 따르진 않아.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는 있거든.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팁을 얘기하면은 집에 딱 갔는데 집에 딱 갔다 근데 엄마가 있는 거야. 엄마가 있어. 집에 딱 갔는데 근데 그 엄마가 뭔가 화가 나 있어. 엄마가 뭔가 분위기가 뭔가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감정은요 총량의 법칙이 아니에요. 감정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계속 움직이거든요. 얘는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야. 감정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 움직이는 감정을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돼.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 걸 느끼고는 그냥 딱 이게 책가방을 딱 들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냥 방에 슬그머니 들어가잖아? 그러면 엄마의 그 안 좋은 그 화가 나는 그 감정이 너희들한테 올라가는 거지. 기분 안 좋은 감정이 너희들 막 올라가면서 너희들 막 화를 낸다고. 방꼬라지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너 숙제는 제대로 했니?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한다는 둥 막 온갖 그 기분 안 좋은 게 막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화가 나 있어. 반드시 해야 되는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한마디만 하면 감정은 움직이니까 이 엄마의 그 화가 난 감정이 어디로 가야?
기분 안 좋은 대상한테 감정이 옮겨가는 거야. 뭐 얘기를 하겠지. 오늘 아빠가 뭐뭐뭐뭐 했는데 어찌어찌 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됐어 너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엄마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분 안 좋은 거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인 거다 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 기분 안 좋은 감정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그럼 너희들이 화를 피할 수가 있어. 근데 반면에 집에 딱 갔어. 근데 엄마가 뭔가 웃고 있어. 그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럼 그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건 뭐죠? 엄마, 기분 좋은 일 있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엄마는 지금 기분이 좋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엄마의 기분 좋은 감정은 그 기분 좋았던 그 뭔가의 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기분 좋은 거는 그 일 때문인 거고,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는 뭔가 훈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사람의 감정은 움직여요. 이건 되게 중요한 처세술이거든.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잘만 활용하면 누군가의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감정을 빨리 그 안 좋은 대상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이 좋은 관계, 화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반대로 그 사람이 뭔가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좋은 감정은 나한테 옮기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 기분 좋은 감정을 바로 다른 대상으로 보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좀 약간 가족과의 관계가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훨씬 더 원만하고 해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닌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의지들은 총량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떨 때는 물론 어떨 때는 되게 공부가 하고 싶고 잘 안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기복은 있겠지만 그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아닌 거라고. 사람의 의지는 총량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파일을 점점 키우셔야 돼요. 이거를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랑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학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총량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량이 이만큼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한계치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몰아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이러한 총량을 만들어주시고, 꼭 나랑 수업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습하는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 부분의 총량들은 계속 키워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고3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익숙해진 거야. 지금은 4시간만 자도 충분히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그리고 집중력이 지금은 나는 체계화된 거라고. 나의 총량은 그렇게 맞춰진 거예요. 나의 신체 리듬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긴 하루를 갖고 생활하게 돼. 그건 긍정적인 총량인 거잖아. 무조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잠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총량은 분명히 바뀐다는 거지.
잘 봐봐. 주위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물론 타고난 걸 수도 있겠지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그 똑같은 그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행동하기 힘들 거라는 거야. 유재석 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 되게 많잖아요. 많은 방송을 하잖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를 해낸다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집중력, 체력들은 키워진 거라 이거죠. 후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후천적인 총량을 조금 이렇게 키워 나갔으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